안녕하세요. 원더골라이프 송문철입니다.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벨기에 아우디 공장 폐쇄 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8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인 독일 내 공장까지 폐쇄와 정리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스바겐은 타 브랜드보다 중국 내 판매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중국 공장 중 한 곳도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내연기관에서는 선두주자였던 폭스바겐 그룹이 전동화 전환이 늦어 전기차 분야에서는 기술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점과 그와는 반대로 중국 전기차의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고 유럽과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반대급부로 폭스바겐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이렇듯 세계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이미 영업이익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현대차 그룹이 판매량에서도 폭스바겐 그룹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도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신차가 뜸해 벤츠 BMW의 신차 공세에 밀렸던 아우디가 전기차 Q6 이트론, A6, 내연 차량의 주력 모델 A5, Q5까지 연달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또한 인기 모델이자 주력 모델인 티구안의 풀체인지 신형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죠.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티구안은 수입 SUV로는 유일하게 누적 판매 6만 대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거기에는 3열 시트를 포함한 7인승 모델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판매량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타이론이라는 이름의 신차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타이론은 현재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후속 모델로 3세대 신형 티구안에 3열 시트가 추가된 7인승 모델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출시가 확정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향후 국내 출시가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소렌토 산타페 등 3열 시트를 갖춘 7인승 모델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폭스바겐 타이론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부터 폭스바겐의 7인승 신차, 신형 타이론의 특징 3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론의 특징 첫 번째는 티구안의 롱 휠베이스 버전답게 신형 티구안의 외관을 가벼운 터치로 다듬은 외관 디자인에 있습니다. 3세대의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시리즈 ID의 디자인 요소도 일부 차용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세대 신형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ID 시리즈의 디자인 테마가 적용되었습니다. 신형 티구안은 ID 시리즈처럼 엠블럼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진 데일라이트는 물론이고 2세대 기준 실제 오픈되어 있던 상단 그릴 부분을 막고 블랙 하이그로시 등의 장식을 적용하여 슬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허청에 공개된 타이론의 모습과 비교해볼까요? 공격적인 형상의 전면 범퍼 모습과 좌측 헤드램프와 사이드미러 아래 새겨진 R 로고를 보니 R라인 모델이며 그에 따른 디자인 파츠를 적용한 모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좋게 말하면 단정한 외관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조금은 진부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타이론은 상단 그릴을 없애고 폭스바겐 로고를 중심으로 데일라이트를 연결하였으며 하단 공기 흡입구 형상을 키워 강인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3세대 티구안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하단의 꺾인 라인의 위치가 다르고 폭스바겐 로고 좌우로 뻗어나온 그릴 장식이 티구안은 두꺼운데 반해 타이론은 ID 시리즈처럼 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우디가 최초로 시작해 유행시킨 폭스바겐 그룹의 자랑 아이템인 다이나믹 턴 시그널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측면부는 길어진 휠베이스로 인해 달라 보이는 것은 당연한데 특징적인 부분은 휠하우스 디자인이 원형을 그렸던 티구안과 달리 타이론은 좀 더 묵직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좀 더 사각 형태에 가까운 라운드를 적용한 휠하우스 영상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티저 영상과 흐린 사진 한 장만 공개된 상태라 100%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신형 티구안의 디자인과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티구안의 롱 휠베이스 모델인 만큼 기본 디자인 기조는 티구안과 같습니다. 다만 후면부의 인상을 좌우할 얇은 수평형 LED 라인이 티구안의 경우는 폭스바겐 엠블럼을 중심으로 좌우로 위치했다면 타이론은 폭스바겐 엠블럼 위쪽에 위치해 완전히 이어진 형태를 보여줍니다. 테일램프 하단부 라인 또한 간결하게 일자로 이어진 티구안과 달리 타이론은 끝단에서 중심부로 올수록 사선 형태로 라인을 변화시켜 폭스바겐 엠블럼 중심부로 이어지며 그 아래 여백에 타이론 레터링이 위치합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달리 타이론이라는 다른 차명을 쓴 만큼 조금이라도 티구안과 달라 보이려는 노력이 보이죠. 실제로는 더 많은 판매량이 예상되는 타이론의 일반 모델 외관도 보실까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은 R라인의 외관으로 실제 판매량은 좌측에 위치한 일반 모델의 판매량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차이 때문이겠죠. 훨씬 더 순한 인상의 전면 범퍼와 한 사이즈 작은 휠, 차체 색상이 아닌 블랙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된 사이드 스커트 등이 차이점입니다. 폭스바겐 차량다운 굉장히 무난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급형인 R라인의 외관이 더 멋져 보이기는 합니다. 신형 타이론의 특징 두 번째는 실내에 있습니다. 사실 타이론의 정식 공개는 10월 10일로 아직 내부 디자인은 정식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구안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기 때문에 3세대 신형 티구안의 실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형 티구안의 실내를 살펴보며 타이론의 내부 특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티구안과 타이론은 외부 디자인보다 실내의 변화 포인트가 더 강렬합니다. 바로 15인치의 매우 큰 센터 모니터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소렌토와 산타페의 센터 모니터는 12.3인치인데 그것보다
현대보다 훨씬 더 커 보이죠. 현대차도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테슬라와 같이 대형화된 센터 디스플레이를 앞으로 나올 신차에 적용한다고 예고했는데요. 폭스바겐이 한 발 앞서 양산차에 적용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대형 센터 모니터가 가장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즉 계기판의 경우는 스티어링 휠 사이로 보이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0.3인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더 큰 사이즈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기판에서 대형화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센터 모니터에 몰아준 느낌입니다. 사이즈가 큰 만큼 일부는 대시보드 상단 라인보다 적당히 위로 올라와 있어 내비게이션 정보 등의 시인성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모니터가 커진 만큼 에어컨 송풍구 아래 물리 버튼은 거의 다 삭제시켰고 그로 인해 송풍구 아래 부분을 대부분 수납함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실용성을 가장 중시하던 폭스바겐답지 않게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질러 도어를 연결하는 라인은 물론이고 동승석 대시보드에 앰비언트 색상이 연동되는 장식을 넣어 폭스바겐 차량답지 않게 화려한 실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핸들의 조작 버튼이 말 많고 탈 많던 터치 방식에서 물리 버튼으로 돌아온 점도 특징이고요. 현대, 기아, GM 등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도입하고 있는 컬럼식 전자기어도 적용되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현대와 유사한데요. 전진은 앞으로 돌리면 되고 후진은 뒤로, 파킹은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이죠. 핸들을 잡은 채로 손의 이동이 크게 없이 기어 조작이 가능하고 기존 중앙에 있던 기어 조작부 자리에 다양한 수납함, 충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컬럼식 기어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특징 세 번째는 상위급 차량 등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한 점입니다. 폭스바겐의 고급형 SUV 투아렉에 적용되어 있던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도 특징인데요. 헤드램프 2개에 무려 38,400개의 멀티픽셀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도로가 많은 유럽 특성상 헤드라이트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기술들을 보급형 차종에도 점차 많이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앞서가는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이 눈부시지 않게 부분적으로 라이트 온오프를 조정하면서 상향등을 유지하는 기능은 물론 코너링 라이트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여 내가 꺾어 들어가는 도로 안쪽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야간 운전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실내 부분 중 새로운 기능은 모드 컨트롤 다이얼에 힘을 많이 준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다이얼 자체에 작은 스크린이 장착되어 다이얼을 통해 볼륨 조절은 물론 드라이브 모드뿐 아니라 실내 무드 등 테마 등이 모두 연동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이얼 자체의 아이콘과 문구, 색상 등이 다채롭게 표현되는 점이 이색적이죠. 또한 요즘 유럽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회 충전 기준 100km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왕복 100km 이내의 출퇴근 거리라면 추가 충전 없이 전기차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대 단점인 충전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보통 완속 충전만 되기 때문에 구형 티구안의 경우 3.6kW 속도 정도로 충전이 되는데 반해 신형 티구안과 타이로는 DC 충전을 통해 최대 50kW 속도로 충전이 가능해 10에서 80%까지 2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곧 등장을 예고한 폭스바겐의 7인승 신차 타이론. 국내에서도 최고 인기 모델인 티구안의 신형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인 만큼 큰 차체와 7인승 모델을 선호하는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티구안을 더욱 강렬하게 다듬은 외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신형 티구안과 동일하게 15인치 대형 센터 모니터 적용,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까지 적용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 거의 유일하게 고속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꼭 국내 도입되기를 기대하면서 추가 소식이 나오면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산차 구입은 장기 렌트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팰리세이드의 경우 캘리그래피 등급을 48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취득세, 4년간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포함하면 약 7,400만원의 총비용이 소요되지만 동일 모델 장기 렌트 시 면세가 적용으로 인한 할인을 포함해 4년간 총비용이 6,400만원 소요되어 약 1,000만원 가까이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국산차 장기 렌트 문의도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철이었습니다.